좋고, 근데 슬로우 조깅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걷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똑같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마인드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걷지 않는 마음. 왜냐면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쫙 해보면 걷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진부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아! 자,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낭만 달리기 92주차 일요일 아침에 오늘도 강원도에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여기 처갓집 앞에 진부에 스무스한 슬로우 조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가 최근에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무릎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부터 계속 조금 천천히 달려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유명하잖아. 슬로우 조깅이 무엇인가.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란 뭘까 그냥 가볍게 오늘 나오기 전에 검색 한번 해보고 나왔습니다. 뭐 뛸 때 말하기 편하고, 그리고 천천히 달려주고, 그리고 특히나 또 뭐 초보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고령대이신 분들을 위해 처음에 뭐 물론 처음에 30분 달리기도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가볍게 하기 위해 한 30분 달리기에서 40분 달리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슬로우 조깅의 어떤 개념은 천천히 달리는데 걷는 것보다는 좀 빠르고 뛰는 것보다는 좀 느리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부터 유래돼 가지고 거기에 또 슬로우 조깅 마스터가 있었나, 하여튼 뭐 유래를 거기서 했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일본에 어떤 분이 전파를 해서 좀 유명해졌나 봐요,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달리기는 어쨌든 맥스 값은 지속주,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른 속도 훈련을 하는 저의 기준은 지속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좀 매길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 지속주, 그 다음에 제가 평시 훈련은 마페톤. 근데 마페톤 하다가 다쳤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쉬나 걷나,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상 때 저는 어쨌든 이 부상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천천히 다시 점진적으로 실력을 늘릴 수 있기 위해 이런 슬로우 조깅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도 말했듯이 저는 지속주, 마프, 그 다음에 슬로우 조깅, 걷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다치면 다칠수록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인 거지. 내가 정말 뛰기도 힘들 때는 걷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걷기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눕기 해야지. 눕기, 그 다음 눕기도 있겠다. 눕기 눕기, 집에서 누워있기. 근데 어쨌든 그 단계상 마프까지도 지금 조금 몸이 어쨌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 첫날에 강원도 왔을 때 태풍 맞으면서 뛰었을 때보다는 무릎 관리를 해주고 천천히 뛰고 거리를 확실히 많이 줄이니까 훨씬 더 지금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서울에 돌아갔을 때 다시 훈련에 좀 복귀할 수 있게 강원도에 있을 때는 천천히 뛰어줘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 슬로우 조깅 해야지 하면서, 근데 내가 뭐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뭘 아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검색해보고, 그리고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항상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치면 우리가 천천히 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슬로우 조깅이잖아. 근데 슬로우 조깅도 어떻게 보면은 걷는 것보다 좀 빠르게 자세를 좀 잡고, 이 잡힌 자세, 요 자세에서 천천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리듬도 주고 살짝 더 천천히,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해야 되나? 8분 35초거든요 이거보다 더 천천히 뛰어야 되나? 근데 또 우리가 이 보폭이나 케이던스는 어쨌든 좀 최대한 써가면서 최대한 보폭을 줄여야 이게 어쨌든 데미지를 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부상을, 저는 이제 슬로우 조깅 하는 이유가 부상 방어
이면서도 이게 회복 조깅이면서도 그리고 부상 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슬로우 조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8분 페이스 정도 수준에서 한 5km 뛰면 한 40분 운동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침 운동으로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평소에 제가 회복 조깅보다는 더 천천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강원도에 여행 왔는데 뭐 맨날 비만 오는 것 같아. 오늘도 비가 오거든요. 좀 뛰러 나오니까 조금 그치네. 근데 아까 낮에 이제 뛰어야지 하면서 창문을 열었을 때는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또 비를 많이 맞고 비가 오는 건 전 상관없어요. 우중런을 하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지 뭐. 근데 빡센 게 뭐냐면 이 카메라에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요번에 첫날 영상 강원도 태풍 오고 러닝 카페 간 영상 보니까 전부 다 오디오가 물에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그래도 들어는 가는데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어젯밤에 또 편집하는데 좀 아쉬웠어요. 요즘 좀 저를 여행에 와서 돌이켜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이 노는 것도 좋지만 다영이와 뭐 이렇게 놀고 그럼 저녁에는 또 처갓집 식구들이 술을 한 잔씩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딱 루틴이 잡힌 것 같아요. 아침에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시간에 다영이, 봄이, 그 다음에 뭐 장모님, 뭐 처남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강원도 이것저것 좀 보고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또 저녁 먹을 때 나는 밥만 먹고 편집하러 가고 약간 요런 식으로 뭔가 어느 지점부터 지금 4일차거든요. 여행 4일차. 어느 지점부터는 여행에 왔다는 느낌보다 여기서 사는 사람처럼 뭔가 루틴이 좀 잡힌 것 같아. 근데 사는 사람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예를 들면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경포도 어제 달리기 8.15 하고 해수욕 하고 그리고 근처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강원도 경포 쪽에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말에 좀 놀랬어요. 야, 달리고 이럴 땐 아침에 나와서 몰랐지 한 12시 1시 2시 되니까 진짜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어떤 가게 뭐 옹심이 뭐식이었나 하여튼 막국수 같은 거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게 막 몇 호점 막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갔는데 거기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1시간 기다리래. 그래서 저쪽 호점을 가래. 또 저기 가면 또 저기 가고 저기 가라 그러고 막 그런 느낌이야. 근데 어째저째 해서 먹어봤는데 뭐 짜잘실이 그렇게 뭐 이거를 이렇게 1시간까지 줄 서서 먹어야 되나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강원도에 왔으니까 이런 막국수 관련 음식을 먹고 싶은 거는 모두가 마음이 한 마음인가 봐. 그래서 되게 줄이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자를 갈아가지고 뭐 옹심인가 옹심 뭐 하여튼 그건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삶으면 이게 떡처럼 쫀득쫀득해지더만. 여기 좀 놀랬어요. 그건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그리고 감자전, 그리고 막 그 고기는 분쇄 스페셜인 거야. 가게가 은근히 메밀은 함량이 높으니까 막국수 메밀은 입에서 뚝뚝뚝 잘려. 면이 쫄깃함이 거의 없어요. 푸석푸석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면 막국수는 좀 별로였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막국수 별로 맛이 왜 이렇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강원도 로컬들은 이런 게 오히려 메밀 함량이 너무 높아서 좋은 거다 이러는 거야. 근데 막상 메밀 함량을 좀 낮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면을 딱 씹는데 이렇게 딱 씹으면 호로록 하면서 면이 다 끊겨. 이건 좀 식감이 좀 별로다. 개인적인 생각. 뭐 건강도 중요하고 뭐 메밀 함량을 얼마나 넣는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좀 맛의 즐거움은 또 식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면이 좀 조금만 쫄깃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먹었죠. 근데 어쨌든 거기는 분쇄 스페셜리스트답게 뭔가 그냥 내가 붙인 별명이에요. 뭔가 갈아서 만드는 거는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감자전, 아까 옹심인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감자를 갈아갖고 뭉쳐서 뭐 이렇게 만든 쫄깃쫄깃한 떡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에 담궈갖고 수제비 같이 딱 해놓은 게. 그래서 그거 먹고, 근데 뭐 1시간 줄 서서 먹을 건가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저녁에 뭐 먹을지 장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 주를 돌이켜보면 서울에서는 땀내나게 훈련하다가 강원도 와서 바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이 한여름 밤에 꿈을 전혀 꾸지 못했던 내가 한 번은 바다 괜찮잖아 해서 왔는데 태풍이 불었어. 야, 첫날은 못 가고 러닝 카페에 가서, 근데 그날 아침에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뭔가 정말 혼자서 여행 온 것 같더라고, 러닝 카페에 간 게. 그리고 다음 날도 8.15 하고 그 책방 러닝 카페에 한번 들리려고 그랬는데 뭔가 쇠수요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장모님 장인어른도 글로 바로 오신다고, 경포로 바로 오신다고 해서 뭐 이래저래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내일까지 쉬니까 강원도에서 내일 떠나기 전에 한번 가서 뭐 뵐 수 있으면 인사드리고 이제 강원도를 하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느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추워. 진짜로 추워요. 저녁에는 추워. 이불 덮고 자야 돼. 진짜 이게 진짜 춥습니다. 뭔가 아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이게 덥다라는 느낌은 여기 강원도 와서 한 번도 거의 못 받은 거야. 물론 뭐 반팔을 입고 다니고 땀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근데 그런 느낌 있지. 긴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긴팔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아쉽다. 반팔만 들고 와서 아쉽다. 그리고 오늘도 나올 때 지금은 이제 온도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날씨 싱글렛 입고 나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원도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러너로서 뭐 내가 시간을 많이 뺄 수 있다면 진짜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박혀갖고 달리기 훈련 일주일 돌리는 것도 왜 국가대표들이 강원도에서 훈련하는지 알 정도로, 물론 지금 서울도 많이 시원해졌겠지. 근데 여기 좀 달라. 레벨이 달라요. 다른 나라라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른 나라였고, 그리고 강원도 살차에 또 느낀 게, 어쨌든 보통 부상을 당하면 좀 우울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속마음으로는 좀 이제 서울에 가서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리만큼 훈련을 못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여행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슬로우 조깅하면서 강원도 뷰 보고,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 매연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서 못 달릴 정도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부작 동네 구경하고 경포 바다 구경하고 그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진짜로 좋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 막 열심히 해야지를 좀 내려놓고 거의 10km 미만 달리기 위주로 이렇게 천천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또 요즘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또 어쩌면 예전에 내가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이 좋아서 내가 달리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거 재밌네. 근데 이게 어쨌든 평소에 달리는 주로보다는 좀 뭔가 모든 게 이 공간이 좀 새로웠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뛸 때. 자, 이제 지금 2km 달렸고 8분 페이스 계속해서 슬로우 조깅 유지하고 있거든요. 8분 페이스 2분. 근데 그거 있어. 확실히 평소보다 내가 회복 조깅 하는 그거보다도 더 느리게 달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오래 걸리긴 한다. 이제 2km야?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에 저도 검색해서 오늘 알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뭔가 내가 뭐 빨라지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런 말 많이 했는데, 느리게 달리어야 빨라진다, 느리게 달리면서 빨라지는 방법,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 수만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로우 조깅에서 바라보는
이 어떤 핵심은 천천히 달림으로 해서 오래 달리는 능력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가 항상 생각하는 맥락이랑 맞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서 내가 더 성장해가지고 또 그 위에 빨리 달리는 색깔을 엎을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는 핵심은 내가 진짜 걷기도 힘든 분들, 예를 들면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느낌이에요. 잘 몰라. 잘 몰라요. 내 느낌에는 좀 더 재활 목적이 가까운 것 같아. 느낌이, 슬로우 조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상 러너가 하기에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이렇게 내가 안 달리는 것보다 나은 정도 수준에서 내 이 지구력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맨날 뭐 예를 들어서 5분 페이스, 6분 페이스 달리시는 분들 8분을 한번 뛰어보세요. 답답해서 미쳐버려. 근데 이걸 꿋꿋이 매일 40분 매일 40분 그 다음에 막 1시간 2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래 알던 달리기와 전혀 다른 세계를 진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마푸가 어쩌면 저는 슬로우 조깅의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좀 바라본 것 같아, 그 핵심 포인트를. 왜냐면 슬로우 조깅도 참 가끔 이렇게 몸 상태 안 좋을 때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걸을 수는 없고 뛰면 좋고, 근데 슬로우 조깅에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걷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말 똑같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마인드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걷지 않는 마음. 왜냐면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쫙 해보면 걷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걸어. 그럴 거면 걸어 다녀. 그럴 거면 뛰지 마. 근데 우리는 슬로우 조깅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걷는 거보다는 운동을 하고 싶고, 근데 뛰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랬을 때 그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 놓는 거죠. 훨씬 더 그 애매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애매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한 거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달리기도 이런 거 있잖아. 인터벌을 해야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빨리 뛰어야 빨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 천천히 뛰는 것도 천천히 뛰는 것에서 내가 발생하는 그 바이브로 좀 애매한 존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그냥 나에게 만든 것 같아. 조금만 빨리 뛰면, 이거 보세요. 인터벌이라기보다는 막판 스퍼트 조금 최근에 많이 섞었다고 바로 무릎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환자로서 이런 뭐 무릎 환자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달리기 환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달리기 환자, 무릎 환자로서 달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마푸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 마푸 말고 내가 무슨 훈련을 해요. 그렇잖아, 생각해 보면. 그렇네. 존투라는 게 있잖아. 존투도 뭐 나쁘진 않아. 근데 뭔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또 이게 달리면서 또 살아있음을 좀 느끼고 싶잖아요. 물론 오늘은 슬로우 조깅을 하고 있지만,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야 살아있네 얘, 우와 호수한 보이소, 지기 줍니다 하면서 이런 감정이 안 올라와요. 이렇게 느리게 뛰어서는. 근데 이거보단 좀 빠르게, 근데 이거보단 빠른데 또 죽자 살자 뛰면 다쳐. 그러면 그 어느 내선에서 느끼는 이 냄새가 나는 존3가 나쁘지 않다. 존3도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내가 뛰는 어떤 이 무브먼트라고 해야 되나? 뛰는데 이 행동에서는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20km로 존3로 계속 뛰려고 한번 해봐요. 힘들어. 근데 그 존3와 존2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마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날씨에는 심박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럼 이 심박에 낮아진, 우리가 이제 마푸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낮아진 심박으로 달리다 보면 진짜 언젠가 140 심박도 이 속도가 부담스럽다 할 정도의 그 경지가 온다니까요. 그게 날씨 맞고 내가 오랫동안 마푸하면서 심박 잘 관리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심박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얻지 못했던 장거리 능력을 좀 만들었을 때, 그때 따따블 콤보로 이게 붙으면서 거리주도 하면서 이제 속도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에서
내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또 뭐 존스리 갔다가 속도 계속 올렸다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가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달리면서 느낀 거예요. 그 속도와 페이스에 몸이 심각하게 적응을 해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풀코스 3시간 13분 뛸 때에 거의 페이스가 막 4분 중반, 4분 대가 진짜 자연스럽게 지속주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만다행인 게 다치질 않았어. 운이 좋게. 다치긴 다쳤지. 근데 못 달릴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처럼 좀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조금 데미지가 그때보다는 더 있으니까 더 느린 조깅도 해보고 또 회복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내가 빨리 뛸 수도 있는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부상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주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4분 30초, 4분 20초, 4분 10초까지는 좀 오바고 한 30초에서 후반까지 4분대가 정말 자연스럽게 만들고 대회에 이제 피니시를 하고 좋은 기록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존투로 돌아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존투가 한다. 마프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몸에 이게 4분대가 심어져 있으니까 진짜 너무 천천히 뛰려고 해도 천천히가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신기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빨리가 안 돼. 오히려 빨리가 안 뛰어져. 근데 그때는 천천히가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10초로 뛰어도 너무 느리게 뛰는 것 같은 거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4분 30초, 4분 40초, 50초가 5분 10초로 뛰었을 때 별 차이가 없잖아요. 4분 후반이 5분 초반을 뛰는 건데 근데 그게 답답해 느껴져. 그러면서 5분 30초 뛰잖아요. 그럼 기어가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뛰는 거 보세요. 9분 50초 이렇게 뛸 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참 몸이 신기한 게 그 속도에 적응을 하면 그 속도보다 느리게 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슬로우 조깅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폭염에 페이스를 낮췄고 심박을 더 잠궜고 더 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폭염을 지나와 계속 마프도 원래 140 심박 잠그고 하던 거를 훨씬 더 제가 더 다운 오히려 130대가 낫다 120대 심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야 생존하니까 더위에 막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니 지금 이 슬로우 조깅도 저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분들이 6분 때 뛰던 분도 예를 들면 평소에 내가 6분 때 뛰는 사람이 자 10km 한번 8분이나 9분을 한번 뛰어보세요.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또 저에게 지금 슬로우 조깅하기 딱 좋은 시즌인 것 같아요.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왜냐면 또 저는 매일 달리잖아요. 매일 달리면서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회복의 시즌을 안 가지면 또 몸이 어딘가에 최대치 가부하가 또 와 있을 거야.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왼쪽 무릎이 안 좋았을 거고 그리고 물론 자세도 폭염에 자세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또 왼쪽이라는 밸런스가 무너져서 왼쪽이 많이 부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3km 여기서 반환할게요. 와 공기 좋다. 터치. 자 9분 35초 페이스 어때요? 슬로우 조깅 지금 약간 요런 느낌이야. 하나 둘 대신 이제 발은 내 무게중심 딱 중간에 떨어뜨려서 자세는 잡아야 돼. 이 느리다고 해서 자세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총총걸음이죠. 총총총 이렇게 오히려 느리게 더 내 밸런스를 맞춰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 조깅이란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맞나요? 자세히 잘 모르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요번에 책방러님 가게 가서 책 거의 1년치 샀잖아요. 달리기 책. 아마 내년쯤 박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내년쯤 달리기 박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것이 조금 더 감으로 하고 내가 경험해 본 걸로 이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로우 조깅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진짜로 안 다치고 싶었는 것 같아.
진짜 나와의 마음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만 부상당하고 싶다. 진짜 달리기 졸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부상당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천천히 부상 안 당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뭐야,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아, 제 아래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니까 어른들과 토크를 하잖아. 내가 어른이 아니라서, 내가 나이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랑 토크를 하면 아예 달릴 생각을 못해. 달리면 다친다, 달리면 무릎 나간다, 달리면 더 아프다. 그게 있어. 내 마음은 좀 달리보고 싶어. 근데 저건 내가 안 돼. 물론 뭐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물론 많이 다치겠지. 그렇지만 이런 막 10분 페이스, 이런 조깅은 뭐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어르신들 중에서도 뭐 만성 무릎 질환이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뼈다구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건강한 어떤 아직까지 신체, 그래도 아직 건강하다, 그냥 조금 배가 많이 나왔을 뿐이다 하는 정도의 어떤 어른들 그런 어른들 대상으로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슬로우 조깅,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앞을 보고 있는 뷰야. 이거를 10분 페이스, 현재 심박 100, 말하지 않으면 아마 100보다 언더가 될 것 같은 그런 심박으로, 진짜 내가 70대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달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마인드가 좀, 오늘의 테마, 컨셉,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야. 뭐냐면 오늘 약간 사색의 주제는 여행지에 와서 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해본다. 근데 슬로우 조깅은 어쨌든 내가 평소에도 회복 조깅이나 천천히 뛰는 거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심해로 가서 한번 달려보자.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달리면서 토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모르겠어.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내가 죽는 전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마음이 평온합니다. 숨 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자세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총총총총 리듬. 언덕 올라갈 때 우리가 박자를 짧게 치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 터벅터벅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총총총 총총총, 자세도 딱 바로 잡고 리듬. 물론 이게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 재미가 있어. 그냥 터벅터벅 하는 것보다 보폭을 훨씬 더 짧게 주고 훨씬 더 케이던스를 많이 쓴다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폭을 만약에 10을 쓰던 사람이면 30, 20을 쓰면서 그 원래 길었던 보폭만큼 케이던스로 총총총 총총총총총총총총 여기 가는 거지, 호숫가. 근데 5km까지는 할만할 것 같아, 이 정도로.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10km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진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또 어제 다영이와 오랜만에 달리기를 했잖아요. 다영이는 거의 출산하고 1년 넘게 오랜만에 달리기에 복귀를 했지만, 근데 또 그게 1년 좀 넘게 운동을 쉰 사람보다도 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출산을 하면 면역이나 모든 것들을 그 아이한테 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어머니들이 출산을 하자마자 보면 들어보면은 막 산후풍 맞는다 이러거든요. 뼈가 뭐 구멍이 나고 뭐 바람이 들어오고 뼈가 막 늘어지고 막 할 때 밀도가 예전 같지 않나 봐. 그러니까 항상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조심해라, 뭐 항상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이 뼈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달리다 보니까, 어제 다영이랑 한 요런 페이스로 어쩌셨지 815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늘 이 속도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 말했잖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어제 다영이 뭐 예를 들면 뭐 누우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이제 그런 1년을 쉬고 오고 다리가 이 뼈대가 안 좋다고 하는데
왜 끝까지 같이 완주를 하려고 하냐. 한 5km쯤에서 못 뛰겠다 하면 포기시켜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물론 내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 근데 뭔가 다영이는 이렇게 달리기를 한번 하면 또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815라고 이 강원도에 와서 광복절에 처남과 다영이와 이 셋이 뭔가 이것도 하나의 추억인 거잖아. 이 추억에 이 느리지만 엄청 천천히라도 같이 완주를 해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그 다영이의 제가 또 신체 원래 능력을 아는데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육상부 출신으로 정말 강한 사람이고, 만약에 뭐 10몇 킬로를 뛰는 거 이런 거면 좀 오바가 있었지. 근데 내 생각에 8km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물론 뭐 내가 다영이가 아닌데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째저째 해보니까 어쨌든 완주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수영도 잘하고 술도 어제 하루 종일 먹다가 자더만. 편집을 제가 어제 1시까지 했거든요. 새벽 1시까지. 근데 다영이가 새벽 1시까지 이제 그 가족들이랑 술을 한잔 하면서 얼큰하게 와갖고 롤롤롤롤롤롤롤 하면서 그러고 자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잖아요. 어쨌든 뭐 그래서 좋은 추억이었다. 815 내가 다영이한테는 어쨌든 얼마나 10이 올라올 거야. 가끔 생각하면 그렇지, 내가 출산 후에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운동을 쉰 지도 1년이 넘었는데 1년 넘었는 내가 815를 달렸어? 8km를 뛰니까 한 호흡에 했어? 물론 좀 중간에 걸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했어? 하면서 또 자신감 얻을 수 있고, 다음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스텝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하여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오, 낭만 하여튼 뭐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동무들과 함께 슬로우 조깅 해보고 있습니다. 마침 부상이라서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인트로, 지금도 인트로거든요. 지금도 인트로야, 인트로. 아직 우리 본 내용 시작을 안 했어. 달리기 본 내용을. 근데 어쨌든 진짜 장난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동무들과 토크하면서 이런 슬로우 조깅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당장에 늘 이런 거 할 때 항상 마인드셋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에 제가 가을에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에는 아예 대회가 없습니다. 봄이가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내가 육아를 해야지 무슨 달리기고, 그리고 그 달리기 대회를 신청하는 게 또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예 대회를 26년은 그 대구 마라톤 이후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모르지, 몸 너무 많이 좋아지면 또 뭐 인터벌도 경험해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최대한 지금 빠른 훈련은 지속주 정도까지는 좀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이상 빨라지면 좀 다치는 것 같아. 그리고 요번에 거리도 좀 많이 늘렸잖아요. 거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또 데미지를 먹었나. 예전에 또 3, 400은 뛰었기 때문에 요 정도 거리에서 데미지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제가 아마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상주 마라톤, 대구 마라톤, 이때 지속주를 진짜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주 지속주를 막 40km씩 때리면서 주말 40km 달리러 나가야지. 근데 지속주를 어떤 패턴으로 했냐면, 처음에 그냥 달려, 지속주로 10km쯤에서 내가 체력이 다이해. 그럼 30은 개비기로 어떻게든 슬로우 조깅이든 뭐든 해서 완주를 합니다. 40km. 다음 주 토요일 날 리매치. 자, 15는 이 속도로 가보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기록이 엄청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거가 엄청 다치기 좋은 훈련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는 속으로 이 생각했지. 내가 다쳐서 대회를 못 나가거나 이 플랜을 완성해서 대회를 나가거나.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그때 골반이랑 거의 발까지 왔었어. 정말 심각하게 아팠거든요. 그때도 살짝. 근데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던 게, 그때도 너무 지속주를 많이 때리다 보니까 거리와 그 거리 좀 줄이고 속도 좀 줄이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서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바로 회복되네. 개꿀 하면서. 그러면서 대회를 나가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금년도에 뭔가 마일리지를 좀 올려서 다쳤다기보다는 또 시속 그 끝에 막판 스퍼트를 다쳤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토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작년에 좀 데미지가 몸에 많이 쌓인 게 아닐까? 좀 무리를 많이 해서 원래만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대회를 준비한 적은 없었거든, 여태 달리면서. 근데 또 물론 되게 기쁘지. 그러니까 맨날 영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랑하잖아. 마라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를 이기는 시간,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아는 시간. 왜냐면 지금은 뭐 동무들이랑 토크 카메라 하지만 만약에 혼자 달리면 폰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오랫동안 뛰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올라올 겁니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밥을 뭐 먹었지? 아, 어제 그 말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아 맞아, 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번 주에 저건 좀 그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자신을 찾지 않을까요? 결국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다음에는 행동해야지, 또 질문하고 다음에 이렇게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뭔가 또 업그레이드 된 내가 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매일마다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행동 하나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 슬로우 조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대화를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뭘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비가 그쳤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경포에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영이는 자고 있지만 물론 뭐 육아도 하면서 자고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보는 거지, 살살 뛰면서. 그렇지, 오늘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소한 생각도 앉아서 할 수 있지만 달리면서 또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을 조금 더 결정할 수 있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뭐 일을 할 때도 어떤 이건 내가 좀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었어야 됐어,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사람이 좀 더 나이스해지지 않을까요? 나를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좀 모르겠어요. 내가 느낀 주변인들 중에서는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못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 그게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되게 약해 보이거든, 사람이. 이게 좀 너무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꼭 해야 할 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는 거, 무언가를 내가 인정하는 거. 근데 누군가는 그 인정은 해,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네.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할 정도는 아니지. 쟤한테 그런 말까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꼭 그렇게 가르칠 거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잘못했다 이야기해라. 근데 정작 본인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마음 공부할 때, 마음 공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를 좀 제대로 잘 해보고 싶어서 오히려 남발을 했지. 그러니까 남발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그냥 아리가또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남발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해야 할 중요한 상황 때 죄송합니다, 구다사이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언가 내가 해야 할 때 해야 하는 거지. 뭐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알면 좋은 거죠.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면서 내라는 사람이 무언가의 어떤 하고 싶음과 아니면은 뭔가에 나아감에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해야 할 때 정확하게 내가 나라는 사람의 어떤 뭐 감독이자 코치이자 오히려 아버지이자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조언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되게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뭐 마음 공부라고 말은 거창하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뭐 도덕이라든지 뭐 그냥 가벼운 생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애티튜드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매너 너무 뭐 이 사회가 정해놓은 가이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 자신을 너무 가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자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저는 저한테 그냥 나라는 사람 더 진실성 있는 사람이 되자.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좀 더 진실한 사람. 조금 더 저 사람 만났을 때 진짜 저 사람 마음은 진실하더라.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일단은 항상 되고 싶어서 항상 좀 진실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내가 말하는 이런 진실들 때문에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매너라는 또 생각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이렇게 또 토크하다 보니 토크가 좀 깊어졌습니다. 토크가 지금 밤 12시가 됐네요. 아침인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오늘 슬로우 조깅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말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많이 무너졌어. 왼쪽이 요즘 많이 아프다 보니까 또 이 무게나 이런 거를 오른쪽으로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싣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알아차렸는데 그러면 또 이제 오른쪽이 다치지. 그러니까 천천히 계속해서 내가 무게 분배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81 달렸고 이제 200m 남았습니다. 더 천천히란 무엇인가, 천천히란 무엇인가, 슬로우란 무엇인가 계속 느껴보고 있습니다. 예. 더 천천히. 집까지 아직 거리가 남았지만 그래도 5km까지 뛰고 딱 걷겠습니다. 예. 또 걸으면서 토크했을 때 또 느낌도 또 좋으니까 쿨링도 하고 걸으면서 이 근처를 좀 보고 아니면 좀 뛰어갈까 조금 더. 예. 아직 거리가 남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토크를 너무 많이 하면 영상 기장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5km 정도에서 마무리 그냥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좀 마지막에 이거를 보고 끝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졌나 다시 8분 때 이 마음 공부네 보니까 더 마음을 내 단전에 가도 내 스스로 이 세상과 물맞댐을 해본다. 공기 스멜 이스 굿. 너무 좋아. 진짜 똥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나는 똥냄새는 난 좋더라고요. 집에서 나는 똥냄새는 별론데 진짜로 집에서 나는 똥냄새는 별론데 시골 이 어떤 길에서 나는 이 냄새는 너무 좋습니다. 좋다. 뭔가 지금 4일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정신도 힐링이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서 이런 바다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좀 모든 것들을 좀 천천히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바다 수영을 좀 해본다. 그리고 좀 천천히 달려본다. 그리고 삶을 좀 더 슬로우로 가진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내가 해야 할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워낙 많아져. 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습관도 많이 생기고 루틴도 많이 생기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낯선 공간에 오면 물론 더 분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냥 뭔가 내가 낯선 공간에서 오히려 더 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5km. 자, 오늘은 5km 9분 14초. 토탈 페이스가 9분 14초네. 최대 심박 115에 평균 104 심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토크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왠지 요 정도 페이스면 100 언더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혼자 말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생각 정리만 하고 뛰다 보면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저 또한 좀 나의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 제가 바라보는 달리기 궤도가 가장 맥스점 빨리 뛰고 훈련하고 대회 직전에 열심히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게 그 지속주를 쓰고, 그 다음이 평시 훈련이 마프, 그리고 회복 조깅과
어떤 슬로우 조깅 그 어떤 사이에서 또 뭔가 내가 그 회복을 하고, 근데 그거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다음은 이렇게 걷기겠죠. 네. 아까 말했지만 그 다음은 눕기 아닐까. 어쨌든 여러분 한번 가끔 이렇게 9분 10분 8분 뭐 이런 페이스로 한번 5km 정도 스페셜하게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는 섞어서 해주는 것도, 이게 물론 몸도 휴식하는 개념이겠지만 마음도 휴식이 되고 정신도 좀 더 건강해지고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슬로우 조깅할 때 매일 달리는 주로보다 뭐 많이 뛰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 가는 주로나 뭐 그런데 좀 시간이 있다면, 뭐 물론 저도 서울 가면 중랑천 말고는 또 딴 데 가서 뭘 하기는 어렵지. 그렇지만 뭐 스페셜하게 뭐 한 몇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가서 또 슬로우 조깅도 해보고 이래저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도 서울 가서 조금 뭔가 여유가,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가끔은 이렇게 어딘가에 이동해서 낯선 공간에서 슬로우 조깅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부상이 났을 때까지는 조금 자주 한번 섞어볼게요. 네. 어쨌든 여러분, 강원도 살차 아마 내일까지 있자고 하거든요. 다행인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제가 강원도에 있고 화요일날 다시 중랑천으로 복귀를 합니다. 우리 상계동 러너 그 노원구 우리 주민동무 여러분, 잘 노원구 지키고 있나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낭만과 동무 여러분, 어제 8.15 재밌게 보내셨나요? 또 이번 주 월요일이 빨간 날인가? 요즘에 제가 그걸 직장을 요즘에 휴직을 해서 그런가 그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며칠 전에 얼핏 들었을 때 월요일이 빨간 날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체공휴일인가?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광복절이 토요일이었잖아. 그렇지, 대체공휴일이겠다. 그러면 월요일날 또 스미마생하게 나이스하게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루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평온 그리고 행복 아니겠어요? 좀 너무 꼰대만 있는가? 너무 어른 아저씨 아저씨들이 하는 말 같죠? 순간 말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 아저씨들,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바카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강원도 뷰 시원하게, 엊그제랑 이틀 동안 바다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산뷰. 강원도가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과 바다를 아우르고 있다.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산과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눈이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진짜 지금 그런 느낌이야. 눈이 건강해지는 느낌. 이렇게 파랬나? 여기 원래 아이스링크 아니었어요? 원래 이렇게 숲이 있었나? 모르겠네. 원래 여기서 뭐 무슨 산천 축제 같이 무슨 축제 하지 않았나? 여기 뭐 그래서 눈썰매 타고 그랬던 공간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막 푸릇푸릇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사랑해요 바카스. 오늘도 내일도 운동합시다. 안녕.